음, 자,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도 다 받고, 수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학은 적어도 냈던 부분 또 내진 않을 거니까, 냈던 작품 또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런 작품들은 이제 우리가 좀 빼놓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몇 년째 그 수능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들은 있거든요. 그 패턴들은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이 처음이잖아. 두 번째 본 사람 없지?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그 패턴들이 보이기도 해. 그 패턴에 대해서 작년도 수능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해주면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수능 특강 문학 부분은요, 시험범위 정해진 거잖아요. 이 작품들만 공부하면 되는 거.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나름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또 시쳇말로 쪽집게라고 하지. 그렇다고 내가 쪽집게는 아니에요. 다들 이 정도 예상은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6월달 모의평가 한번 기억 나는지 봅시다. 6월달 모의평가에서 올해 거예요. 수능 특강이 있었다라고 그 기억이 딱 드는 작품들이 있었나요? 소현성록 기억났나? 향아랑? 이 정도는 이제 앞에 있는 거, 앞에 실렸기 때문에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도사까지 공부되신 분들은 아마 체감 연계율이 좀 많이 높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요 세 작품 빼고는요, 연계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요새 EBS 그 연계율을 50%로 맞춘다라고 했잖아요. 그 50%가 미만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적어도 올해 우리 자도사랑 소현성록 향하는 안 나오겠네? 그럼 제끼네. 새 작품 이제 빠졌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작품을 공부하는 것보다 작품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오른쪽에 나름의 뭐 특징이라던가 혹은 주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주제예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나 특징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게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거거든요. 또는 장르. 특히 장르는 요 시조나 가사 요 부분이 중요하겠지. 현대시는 어차피 현대시 하나의 장르니까. 자, 그러면 6월 달에는 시조나 가사가 나왔고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요 고전 원문에서 강호환정가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충신연주지사라는 노래는 임금을 어떻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노래겠죠. 자, 그런 주제가 잡혔다고 한다면 자 9월 달로 가서 시조, 가사, 고전 원문 파트에서 똑같이 또 나왔고요. 물론 여기에 요 현대수필이 하나 복합 융합 지문으로 나왔어요. 복합 지문으로 나왔어요. 자, 시조나 가사가 또 나왔는데 특징은 또 강원정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제적으로도 강원정가가 계속 나오면서 장르적으로도 시조나 가사가 겹치게 되네요. 그러면 자, 우리의 수능에서는 뭐가 나올지 막연하지. 이렇게만 보면.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한번 우리 고전 운문을 한번 봅시다. 자, 고전 운문에서 김강욱의 윤리율고, 채봉강멸고, 뭐 대장간의 유역, 무사와 악사가 수능 특강이 있었습니다. 2021 수능 특강이 있었어요. 주제도 강호환정가가 실렸고 이렇게 세 작품이 연계가 됐고 시조가 한 편 있었죠. 고전 운문으로 또 9월 달에 가서 한번 볼까? 시조가 있었고 가사가 있었고 작품으로는 규원가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이고 규방가사의 이 특징이 하나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강호환정가, 규방가사, 시조 수능에는 가사와 시조가 나왔고요. 주제가 달라졌죠.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강환정가만 내지 않고요. 규방가사를 냈다가 이 탕군가라던가 어떤 농가는요. 삶의 자세, 삶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뭐 강환정가가 또 나오겠지
이런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제가 우리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뭐 자연에 대해 자연에서 너무 살고 싶어 뭐 강호한정가가 있기도 하고 또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인이예지 충효신이라고 하는 이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을 뿐더러 하나 더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자, 그 가운데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주제가 겹치지 않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조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시조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시조가 나왔다. 6월 달에는 한 시 낼 것 같아. 아니야, 고전 수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시를 나올 것 같아. 또는 뭐 한 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고려가요도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보다 시조나 가사가 계속 나오고 올해 6월, 9월도 시조나 가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 적어도 고전 운문은요 시조나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가운데 한 작품은 우리가 봤던 작품이어야 되는 거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그쵸? 그럼 다른 작품 공부하지 말고 빨리 시조나 가사 공부해야 돼. 누앙사 공부하고. 그쵸? 가사 몇 개 없잖아 이번에. 그쵸? 자, 그러면 요 주제적인 측면도 보면 충신연주지사 나왔어요. 강호한정가 나왔어요. 또 강호한정가 나왔어요. 안 나온 작품 뭐 규방가사라던가 조친문 있죠. 이번에 수능 특강에 조친문 들어가 있죠. 규방가사, 그치? 물론 이제 뭐 규방에 대한 작품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한번 부여를 해보시고 어떤 작품부터 공부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순위가 고전 운문에서는 이쪽 장르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가 많이 나왔는지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주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안 나온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류해 놓은 그 큰 주제들 있잖아. 어떤 고전 운문의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에서 안 나온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주제적인 측면은 저기 비문학에서도 통용이 되는데 비문학의 우리 영역에서 인문지문 나오고 예술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문예술 철학 뭐 이렇게 또 쭉쭉쭉쭉쭉 뭐 이렇게 하면은 겹치는 주제가 잘 안 나와요. 과학 지문 나오고 기술 지문 나오더라도 겹치는 주제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생명을 냈다가 뭐 화학을 냈다가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지구과학을 냈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적인 측면은 겹치지 않게끔 내는 측면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우선순위 잡을 때 시조와 가사에서 다른 주제, 우리 주제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는 몇 가지 분류가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배치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공부해보자 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다 공부해 그거를. 그쵸? 그래서 계속 작품을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과 연계돼서 나오는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시험에서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 수능 특강 이외의 작품들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독해하는 연습을 길러야 되는 거죠. 고전소설도 한번 보자. 자, 고전소설에서는 소현성록이라고 하는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소설류에. 그럼 이건 안 나오겠네. 자, 정수정전이라고 하는 수능 완성에 있는 거거든요. 수능 완성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 수능 완성 풀 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 영웅 소설로서 전쟁 소설이에요. 군담 소설이에요. 자, 그럼 주제 가정소설이었고 여성 영웅 소설 빠진 게 있죠. 풍자 소설이라던가 풍자 비판 소설. 그리고 애정 소설. 가정 소설과 애정 소설 좀 분리하기도 해요. 분리.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고전 소설은요. 애정 소설류 혹은 풍자 비판 소설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고전 소설 파트에서는. 네, 이 애정소설이 뭐 가정소설 안에 포함되기도 해서 어떤 가정 일대기 안에 애정의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의 분류를 좀 하셔갖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고전소설에서 나온지 한번 봅시다. 자, 고전소설 보면은요, 채봉 감별곡이라고 하는 수특에 있는 작품으로 애정소설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자, 고전소설의 배비장전이라고 해서 요 배비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풍자하는 소설이에요. 자, 주제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다 수특에 있는 작품으로 나왔었네요. 그쵸? 자, 밑에 가서 박태보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요, 실제 수능에서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이고요. 이거 수능 완성이 있었을 거예요. 수능 특강이다. 미안해. 수능 특강이고 수특에 있었던 작품이고 충신 연주를 담은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 이런 사람이 어떤 좀 모함에 이제 못 이겨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는 그런 수특 지문이 나오게 돼요. 자, 주제는 여전히 겹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는 패턴들이 몇 년째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요거를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한 주제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뭐 형평성이 맞진 않거든. 시험이라고 하는 형평성에서. 자, 그래서 고전소설은 아마 요 주제를 좀 벗어난 다른 주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그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고전 소설에서 요 고전 산문에서 이쪽에서는 막 주제가 어떤 뭐 다소 누구를 예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상황에 대한 비판, 우화 비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뒤에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뒤에 실전학습이라던가 갈래복합, 요 갈래복합에서 사시남정기라고 하는 요 소설도 가정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애정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니까 좀 눈여겨봐줘야 될 것 같고요. 최척전은 전쟁소설류의 하나이죠. 전쟁소설류인데 그럼 영웅 전쟁소설이 나왔으니까 최척전은 안 나올까? 아니, 최척전이 영웅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했던 의고 공부하셨죠? 최척전 공부됐지? 그치, 옛날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이게 영웅이 아니잖아, 최척이. 그래서 영웅소설류에서 빠지고 군단소설류이긴 하지만 여성 영웅소설이 아니라는 시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피폐한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또 별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밑에 가면은 소대성전,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전쟁 영웅 소설이라서 제가 추론한 거에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영웅 소설이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대응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옥단춘전, 요게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옥단춘전, 요거 애정소설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나왔었던 뭐 풍자 비판소설이라던가 애정소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애정소설 요 옥단춘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좀 해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우선순위를 잡아가면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더 범위가, 주제가 현대로 넘어오는 순간 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분류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수능 특강에 있다 없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전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비판에 대한 시각을 담긴 시예요. 자, 여기서 성찰에 대한 그리고 정서 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표현이 되는 이런 시들도 있고요. 자연을 기행하는 시가 하나 나왔다는 점이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데, 자, 요거는 제가 작년에 나왔던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성찰에 대고 어떤 뭐 삶에 대한 의지,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시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 질서가 파괴된 어떤 종가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자, 요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시 이론을 담은 시였어요. 시 이론. 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능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산에 대한 존경, 성찰 완전히 막 섞여 나왔지, 주제적으로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현대시는 일단 요게 여기가 이제 다 겹쳐서 나온 부분입니다. 고전 수필까지 같이 해서 어떤 주제적인 분류를 우리는 묻기보다 작품에 대해서 현대시를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여기서는 독해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한글로 우리 현대어로 쓰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현대시는 좀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한다면, 자, 요 부분. 이 거사노라고 하는 작품은 요거는 이제 연계 작품이거든요. 연계 작품인데, 자, 이육사라던가 요 이옥은 그렇게 중요한 작가는 아니에요. 이육사 우리 너무나 뭐 시도 많이 알고 있죠. 광야도 있고 여러 작품들 있잖아요. 이 이육사 시인이 수능 특강에 실렸었어요. 요 작품은 아니지만 수능 특강에 실렸었어요. 자, 이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뭐 동명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능 특강에 실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연계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능 특강에 실렸던 다른 시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겹치지 않는 시인들, 6월달에 나왔는데 그 6월달에 겹치지 않는 시인들, 그런 시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의 시세계가 어떤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신동엽 시인도 너무 유명한 시인이에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근데 그 작품은 안 나올 것 같고, 기영도 시인도 뭐 매년 수능 특강에 한두 작품씩 실려요. 이 시인들. 이 시인은 근데 6월달에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자, 박두진, 신경림, 백석 시인이라고 하는 요 시인들도 백석이 안 나왔으면 이제 백석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 자연기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백석 시인의 이번 작품에 함주시초라는 시가 있어요. 함주 지역을 들어가서 시를 쓴 작품들. 그렇게 기행시들이 매년 한 작품씩 뭔가 언급이 되고 그 작품이 나오는 순간 이거 뭐야? 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알아서 좀 미리 준비해 둘 것. 기행시는 기행문처럼 보고 듣고 느낀 것, 이런 것들을 담은 시예요. 그거를 시처럼 썼고요. 혹은 그 시는 당연히 기행문처럼 썼으니까 산문적 진술 혹은 산문시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 어떤 시인들이 좀 남았냐라고 본다면 문학 본문 여기로 갑시다. 윤동주 시인은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김영랑, 한용윤 시인도 한번 어떤 시 세계를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박두진 시인은 우리 나왔었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김용택 시인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 시인이에요. 현대 시 세계에서 지금 현재 또 현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 김용택 시인에 대한 되게 어떤 그리움에 대한 시를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 한번 꼭 알아둬야 되고, 조지훈의 낙화라던가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는 좀 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 김현승 시인의 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것. 그리고 요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이라고 하는 요 시인도 생애 감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들도 있는데요. 그런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인 검색하고 시 제목이랑 주제가 뭔지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쓱 읽어보고 그냥 그 정도로만 하면 돼. 그리고 김광섭, 정호승 시인. 정호승 시인도 현존하는 작가로서 그 왕성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정호승 시인이 저기 우리 저희 광동고는 배웠던 것 같은데, 고1 때 슬픔이 기쁨에게 그 시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요 문정희 시인도 시가 많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 있는 시인들은 감히 내가 평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제자는 그럼 어느 시인들을 좋아할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우열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뒤로 가서는
작년에 아니다. 요거는 하나 먼저 얘기할게요. 작년에 그 아오켤레 고드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는 우리 경민고에서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작년에 윤은길 작가의 작품이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걸릴 것 같고. 현대시 부분에서 요 신척성 시인, 요 시인도 여러분들도 눈들고 봐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요 정도이지 않을까? 좀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인들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된 얘기는 이제 소설에, 현대 소설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현대 소설 보면 이제 다 지우고 다시. 현대 소설만 놓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6월에 이 소설은요 안 나왔죠. 수능 특강에, 그렇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능 특강에 나와갖고 막 이렇게 언급이 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자, 일단 연계가 안 됐어요. 그리고 풍자 소설이라는 특징. 자, 그리고 이번에 9월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연계가 안 된 작품이죠. 그리고 사회 비판적 작품. 연계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왜 현대 소설에서는 연계가 안 됐냐면은 고전 소설이 다 연계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고전 소설이 다 연계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문에서 고전에서 연계시킬 거면은 현대를 연계를 안 시키는 느낌? 그럼 반대겠네. 현대에서 연계가 되면 고전에서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아까 고전에서도 내가 그렇게 뭐 작품을 많이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연계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 현대 소설에서 연계 안 했고 6월에서 연계 안 했고 9월에서 연계 안 했다고 수능에서 연계 안 할까? 오히려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소설 뒤에 제가 쭉 리스트 담아놓은 거 한 10편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제별로 담아서. 그러니까 그 작품 정도는 줄거리 파악 제대로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또 풍자 소설이고 사회 비판 소설이고 이런 주제적인 측면을 유추하게 된 이유는 앞에 작년 기준으로 봅시다. 자, 무사와 악사라고 하는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식인을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자, 현대소설에서 갯마을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연계를 복합지문으로 해서 연계가 안 됐고요. 삶에 대한 희구적 자세를 담은 작품이에요. 자, 희구라는 건 뭘까? 희구. 희구라는 단어, 희구적 자세. 삶에 있어서 희구적 자세다. 삶의 희구를 담고 있다. 어렵지 단어. 희자, 희망, 바랄 희. 구할 구. 어떤 희망을 바라는 거,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 그래서 삶의 희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질 거예요.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서. 자, 그럼 결국 어떤 소설이 나왔냐? 연계가 되지 않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계 2번 안 됐고 연계 1번 됐으니까 반대로 올해는 연계가 된 작품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회 비판에 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죠. 자, 작품은 사회 비판, 또 어떤 삶에 대한 희구, 이거는 가치니까 크게 보면 비판적인 부분이랑 가치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거. 하나는 되게 날쌘 어조로 비판하고 또 하나는 아니야, 우리 삶의 희망을 담고 있어, 또는 이런 바라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크게 보면은 현대소설은요, 한 2가지 정도의 이런 주제 분류를 담고 제가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마지막 3번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 고발, 문제의식 제기 이런 식으로도 담아놨는데 그거는 소설의 사실 기본 측면이기도 해요. 소설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모습을 고발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고발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고발도 있지만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돼 라는 고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주제적인 측면은 사실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이거는 가늠이 안 되고 근데 작품에서 우선순위를 좀 주면 좀 어려운 작품, 좀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운 작품들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수능 특강에 실렸다고 해서 쉬운 작품이냐 또는 어려운 작품이냐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 안 겹치거든. 수능 특강에 실린 부분이 소설은 안 나오거든. 교묘하게 그 앞뒤를 이렇게 뺏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소설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뒤로 가서 그럼 제가 생각을 했던 이 부분들은요.
먼저 풍자 비판 소설입니다. 자, 풍자 비판 소설에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 최만식의 논이야기. 그럼 논이야기라고 하는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줄거리 부분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이 풍자 비판 소설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인물을 초점을 맞춰서 인물을 비판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어디에 조금 더 강조가 되는지, 물론 다 담을 수도 있어요. 인물을 통해서 사회를 부조리 비판하는 건 맞는 거니까. 하나 넘어가서, 자, 서정인의 후송이라고 하는, 후송이라는 거는 어디론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후송되는 거,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세계의 비인간성, 우리 사회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이구나 라고 해서 좀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더, 자,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김유정 소설은 많이 나옵니다. 또 수능완성의 봄도 실려 있죠. 그래서 작가로 보면은 김유정 작가도 되게 중요한 작가이기도 해요. 자, 그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욕망 또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자, 정환숙의 고가라고 하는 이 작품,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킨 이 종가의 존재, 종갓집에 대한, 요게 작년에 종가라는 시가 실렸어요. 6월인가 9월에. 그 앞에 언제 실렸었냐? 종가 9월 달에 실렸네. 작년 9월에 종가라는 현대시에 이어서 이 작품이 올해는 이제 소설화된 느낌으로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어떤 종갓집의 권위를 이렇게 비판하는 소설로.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뭐 전통적인 가치를 오히려 비판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비판 소설로서요. 자, 뒤로 가면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좀 추구하는 이런 장르의 소설에서 허준의 잔등이라고 하는 요 잔등이라고 하는 소설은 그 전후 소설입니다.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 이후 어떤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시대상에 대한 이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 광복 이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 뭔가 어떤 큰 사건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소설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에서도 이제 황순원 작가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이 극한의 상황 이후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떻게 의지를 보이는가?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바라는가? 가치를 갖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오늘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박완서 작가는 늘 항상 공부해야 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겨울나들이 또 너무 유명한 소설이기도 해서, 여기는 이제 전쟁 소설이고요. 6.25 전쟁 이후에 어떤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극복해야 되겠죠. 따뜻이 보다듬어야 되겠죠. 연기가 된다면 또 의고 작품인 건데, 엄마의 말도 기억나나? 그리고 엄마의 말도, 박완서 작품에서는 요 6.25 전쟁을 가지고 또 그렇게도 엄마의 말도 1, 2, 3로 소설화된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청준의 눈길도 따뜻한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따뜻함을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청준 작가의 작품도 상당히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이 중에서 굳이 내라고 한다면. 왜냐면 그 이번에 미스터 반 풍자했죠. 사회 비판했죠. 크리스마스 캐롤 9월에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죠. 너무 비판으로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소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청준 작가의 눈길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송천사회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품, 전쟁 이후의 전후 소설이죠.
그래서 휴머니즘에 대한 극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사회를 고발하고 문제 제기, 이게 해결책을 안 줘요. 이런 부분에서 앞에 부분은 앞에 우리 두 부류 있잖아. 어떤 풍자하거나 그럼 비판하고 끝나. 그리고 두 번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따뜻하게 그려주고 끝나는데, 이 사회 고발이나 문제 제기는요, 지금 우리 상황은 이래 에서 끝나요. 막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상황은 지금 이래,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 여러분들을 또 특히 극도 어떤 장르적 특징 정도만 다를 뿐이지, 사회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소설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좀 공부를 해주세요. 유치진의 토막과 차범석의 불모지까지. 자, 그리고 수능 완성에 대한 여기 뒤에 산문을 쭉 실어놨거든요. 수능 완성은 이 중에 분명히 하나는 나올 거예요. 수능 완성 나오지 않을까? 수능 완성 작품들 중에. 그러니까 요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 운문 또 고전 소설 다 해서, 그러니까 수능 완성 중에서 하나는 나올 거니까 수능 완성은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주실 거. 수능 특강은 다 공부하기 힘들면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의 현대소설은 김유정 아까 작가의 봄봄이 또 실렸죠. 금따는 콩밭이랑 또 봄봄이 또 실렸다라는 얘기는 모르지, 또 내겠다라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 물론 아직 출제자는 이제 막 문제를 만드시려 모였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수능 출제위원들이 지금 슬슬 이제 감금이 됐을 거예요. 저쪽 어딘가 이제 교수님들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슬슬 갑자기 한 학기 뭐 온라인 수업 대시합니다, 아니면 휴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공지가 나오고. 실제 학교에서도 그래요.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안 나오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출장 가셨어. 그리고 출제위원을 갔다 오셨대. 요 시기예요. 딱 요 시기쯤에 이제 슬슬 감금 생활을 하고 계실 거니까 우리 빌어야지. 뭐 이 안에서 내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몰라요, 어디서 나올지는.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은 이 책들을 갖고 들어가셔갖고 그 안에서 안 겹치게끔 내거든요. 안 겹치게끔 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야 여기 안에서 나올 거야 10작품 딱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걸 벗어난 11작품에서 딱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누가 딱 언급을 한 부분을 그대로 출제했다가는 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니까.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거든요. 요 시나리오에서 2019년에도 있었어요. 2019년에도 작품이 언급된 작품이라서 올해 또 실렸다는 거는 언제쯤 한 번쯤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요 작품들 한번 보시고. 미안해. 이거 뒤에가 다 잘렸니? 여기서 끝났니?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편집을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그 뒤에 쭉 실려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편집을 할게요. 나도 이거 아까 편집 다 해놓고선 뒤를 다 날려먹었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자, 이어서 제가 요